자, 아유 힘들어 씨. 다음 거는 네. 다음 거는 이제 정치 관련된 문제 얘기 좀 해야 될 건데요. 돈봉투가 지금 난립니다. 네. 일단 뉴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돈봉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식대로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봅시다. 내 것이가 하는 거 말고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현재 프랑스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번진 지 닷새 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사실 이게 전임자가 저질러놓은 일인데 사과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욕은 또 이재명 대표 책임으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수박들도 다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자, 근데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자, 첫째, 전당대회 기간 중에 2021년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 기간 중에 돈봉투를 뿌렸어요. 근데 이 새끼들도 치사한 거지. 주려면 다 주면 되잖아. 소속 의원들과 지역구한테 다 나눠주면 되는데 그 중에 일부 한 90명 정도 지금 얘기되고 있죠. 90명 정도만 추려갖고 돈봉투를 나눠줬다는 거지. 돈봉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뭐 의원한테는 한 사람당 300만 원이고 뭐 저기 대의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50만 원 그 정도 60만 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야 움직이는 의원들이나 조직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돈을 말이죠. 이거를 국짐당이나 어떤 뭐 정부 인사나 이런 데다 주면 뇌물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소속 당원들하고 우리 소속 의원이잖아. 그거를 당 대표가 지원금으로 줬든 격려금으로 줬든 뭘로 줬든 시간에 내가 내 식구한테 돈 주는 게 이게 죄가 됩니까? 아니 이게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자고. 물론 봉투 같은 거를 줘가지고 뭔가 이상한 일을 시켰다든지 이거를 대가로 해갖고 뭔가 청탁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다면 모르지만 한참 선거 기간 중에 이 돈봉투를 그 돈봉투를 나눠줬던 거에 대해서 야 이게 전당대회 이기기 위해서 뭐 유리하게 이거 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야. 선별적으로. 그러면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돈 준 놈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 선수이 나와 있으니까 돈 받은 놈 명단이 터져야 돼요. 그렇죠.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받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받은 사람 이름 중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 붙어 있으면 이미 나왔어.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그 돈을 받았다고 치면 이미 나왔어. 대서특필 됐겠죠. 근데 희한해요, 검찰이. 이걸 언제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훨씬 전에 알았어요. 훨씬 전에 알았을 텐데 이걸 인제 까놓고 돈을 뿌렸다! 9천만 원이다! 근데 90명한테 뿌렸다네? 뭐 나눠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돈봉투 나눠서. 나눠서 줬다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돈을 받은 의원들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이게 진짜 이걸 뇌물죄로 보거나 그와 관련된 일종의 청탁죄 이런 걸로 본다고 치면 이거를 바로 기소를 해갖고 이와 관련한 거 위법 여부를 묻고 그와 관련돼서 돈 받은 사람을 같이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뇌물죄는 뇌물죄나 수뢰죄는 준 놈만 법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 놈도 해야 되는데 받는 놈에 대한 명단을 아직까지 검찰이 안 파요. 안 까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언론에서 엄청나게 단독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송영길이 이렇게 했다더라 뭐 이런 것도 따옴표 나오는데 그거 다 이정근 전 뭐라고 해야 돼? 전 사무부총장 이 사람 전화 통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10년치가 거기 검찰에 털렸대. 이게 이 사람이 10년 동안 검찰이 관심을 갖고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정근은 누군가라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야지. 이 모든 사태의 사단은 책임은 송영길 대표한테 있지만 그쪽엔 다 돈을 줘야 됩니다 하고 돈을 집행한 사람은 이정근이잖아. 저는 죄송하지만 이정근이라는 분 솔직히 좀 듣보잡이어가지고 의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그냥
당 안에서 그동안 4번 떨어진. 그러니까 공천비만 1억 2천을 냈던 공천 심사비만 1억 2천을 냈던 뭐랄까 엄청 돈이 많은 국회의원 지망생인가 봐요. 서초갑에 2016년에 떨어지고 2018년에 서초구청장 떨어지고 2020년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22년에는 재보궐선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 옛날에 뭐 국회의원에 미치면 집안에 있는 기둥뿌리도 다 날아간다고 하는데 4번을 낙선을 했으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짱짱하게 잘 견디시는 분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뭐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직업이 불분명. 그냥 민주당 당직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직이 아 그러면은 당직이 민주당에서 직업이야. 월급 받으시는 분이에요? 뭐 그러겠죠? 월급이야 받겠어요? 받아본들 선거 비용에 대할 겁니까? 근데 4번을 뭐, 떨어졌는데. 그리고 뭐 마지막 경력이 MBC PD 수첩 취재 리서처거든요. 알바요? 그렇지. 알바잖아요. 네. 취재에 저기 도와준 사람.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방송국 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럴싸하게 썼잖아요. 그 결국은 알바라는 얘기예요. 아르바이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근본적인 정치적 배경을 찾아보면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후원회장이고 이낙연의 멘토단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낙연이 힘잡고 있었을 때 당 안에서 힘께나 썼던 사람인 거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송영길하고도 엮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준 게 과연 송영길의 지시에 의해서 줬는지 또는 어디서 그 돈을 조달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정하게 다른 게 전원이 아닌 민주당 당원 전원이 아닌 대의원 전원이 아닌 의원 전원이 아닌 이런 사람들 선별돼서 됐을 때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돈을 주면 찍어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요구를 했다든지 예? 아니면 관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돈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밝혀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문제는 민주당이 돈 장난을 하는 거다.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폄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당 내에 있는 사람들, 공천 받았던 사람들, 솔직히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빽빽하잖아요. 이 기회에 당원들이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봐가지고 좀 제대로 좀 쳐내자. 솔직히 말해서 좀 쳐냈으면 좋겠다. 그래,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한테 개혁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고비용 정치를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만일에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라든지 다른 쪽에서 만일 가동이 됐었다. 뭐 원내대표 선거는 안 했지만 또는 최고위원 선거 같은 데서 가동이 됐었다. 돈 거래가 오갔다. 그럼 이게 검찰이 이거 모를까요? 안 터뜨렸을까요? 다 이제. 다 할 거라고 난 생각해. 너무 웃긴 게 결국은 이낙연이 이 사람 후원회장도 하고 그쪽 라인인데 왜 이재명 대표하고 엮으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검찰이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이때 돈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 명단과 대의원들 명단이 암암리에 흘러댕겨요. 수도권에 4명, 호남권에 5명, 기타 있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명단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확인해주면 되거든. 돈을 줬으니까 뭐. 네.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돌고는 있는데 이 안에 대부분 호남 중진들이나 낙지계로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지. 뭘 그렇게 그런 가설이 있다는 거야. 추측이 있는데 어. 그런 추측을 가진 찌라시가 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 네가 나를 많이 두고 하는구나. 내가 많이 사랑하네 나를. 경찰서 한번 오래 보고 싶네. 네. 아무튼 그런 류의 그 명단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낙지가 심은 사람이고 낙지 덕분에 16년이 넘는 동안 민주당 안에서 당직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돈을 추려갖고 나눠줬으면 그게 송영길 유리하게끔 줄 돈일지
어? 알 수 없죠. 그 당시에 다른 사람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준 돈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줬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 명단을 까놓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우려먹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잘못됐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오는 대로 여기 관리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난 송영길 대표 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쪽에서 요구를 해서 줬다. 아니면 내가 이런 돈이 흘러가는 줄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이 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모른다는 쪽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의 구두적인 얘기는 모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선숙은 이 돈을 누구 지령에 이정근. 이정근. 이정근은 이 돈을 누구 지령에 의해서 어떻게 조달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쐈으며 이 돈을 받은 의원들은 전당대에서 누구한테 표를 찍었냐는 걸 봐야지. 근데 그게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2008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희태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고승덕 씨가 뭐 300만 원 이거 돈봉투를 이거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나중에 터져 나온 건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받은 사람을 밝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거 돈봉투 전달한 사람 박희태만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20명이 이르는 명단을 그때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돈봉투를 받아서 찍었는지 아니면 돈을 받았는지 진짜로 받았는지 또 먹고 안 찍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오랜 관행인 거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돈이 오고 갔다라고 치면 사실 이게 파면 낙지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지들이 펄펄 뛰면서 이걸 갖고 현재 민주당을 흔드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다 니네 편에다가 칼 꽂는 짓이야 지금 이게. 지금 자꾸 PD수첩, 원래 PD수첩 취재 리서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작가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국 작가가 한 프로그램당 몇 명이 붙어 있냐면 메인 작가는 따로 있고요. 이제 큰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순서대로 나뉘는데 취재 리서처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은 진짜 나와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MBC 취재센터 리서처 모집, 대학교 휴학생 등 입사 지원 가능, 신입 경력 연차 무관, 심지어 다른 데는 고졸까지 되네요. 예, 학력도 무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보도국에서 막내 작가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건 스크립터와 리서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 안에서 당무를 16년 하고 있는 사람의, 심지어 이낙연의 멘토단 중에 하나였던 사람의 경력인 겁니다. 최종 경력. 그러니까 저는 딴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민주당 안에 오래 있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관행이 있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이제는 도대체 이 사람들 민주당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구이고 얘는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스스로도 당원 스스로도 구분하는 눈을 가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과 대의원들은 일단 무조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갖고 날려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대의원 제도를 없애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더 좋은 거죠, 지금. 아니 이렇게 지방 된 게. 대의원이라고 너무 있는 좋아. 것들이 동네에서 10년, 20년 동안 20년 동안 뭐 지역위원장이니 어쩌니 다 거기 또 면장 2장 출신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끼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거하러 갈 때만 되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지랄 하는 애들이, 폭발이 하는 애들이. 얼마까지 알아보고 용산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역 그 의원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후보들한테 표 장사를 하는 애들이에요. 이 대의원이라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실제로 지역 정치 가면, 여러분,
진짜 로컬 정치 가면 이런 애들이 싸고 셌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같은 애들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전라도 가도. 그러니까 뭐 너무 맑은 물에 고기 안 꼬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은 너무 혼탁하잖아요. 그리고 혼탁한 상황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걸로 지금 수십 년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 정권을 가져오면 뭐 하냐고요. 못 바꾸는 이유가 뭔데? 실제로 안 바뀌잖아. 대통령 하나를 바꿔놓으면 뭐 하고 우리가 200석 가까이 몰아주면 뭐 하냐고요. 안 해.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상관없이 얼마나 알아보고 오셨어 하는 놈들이 섞여 있으면은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을 맑게, 너무 맑게까지 가려면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제 살아생전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금은 입도 못할 만큼 썩어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물인 거고요. 일단 떠오른 쓰레기들은 우리가 건져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앉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 토호들 대의원 이거는 말 그대로 장사꾼들입니다. 즉 중간 유통상이에요. 정치의 중간 유통상.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권의 형태로든지 뭐 그동안 쌓아왔던 뭐 지연이나 학연의 형태로든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네들이 특정한 어떤 지지층을 지지해주는 조건으로 또는 거기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이런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게 남아있음으로써 생긴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방 조직을 다 일일이 중앙에서 관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 사람들을 직접 소통할 수가 없는 루트가 끊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이젠 다르잖아요. 이제 권리당원들이 전부 다 등록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을 전산화해서 그렇죠.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의원이 왜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 믿고 다 당원 가입한 거잖아요. 6개월 지나면 권리당원 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옛날 방식 없어도 되고 거기에 기대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판단하에 당원이 돼서 이 당을 끌고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 있다, 바꿔도 된다? 그리고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사태 터져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 지금 돌아다니는 만약에 이 사람들 뭐 이름이 맞는다면 해도 돼요. 그리고 확 불러버릴까? 해도 돼. 이 찌라시 명단에 있는 숫자 확 해도 돼. 불러버릴까요? 이거 이제 그냥 합시다. 그냥 무조건 물갈이 합시다. 우리 이제 속을 말고 속았잖아요. 전라도 출신이라고 다 저는 일단 전라도 출신은 그래도 믿을만 하지. 우리 이거 다 깨졌어요. 자, 서울대 출신 제일 나쁜 놈들이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배웠다는 검사 변호사 제일 나쁜 아주 인간 놈들은 쓰레기인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자, 매일 우리가 가서 신앙으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스님, 법사님들 네. 다 사기꾼인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믿을 놈 없네. 믿을 놈 없어요. 자, 전라도 출신이니까 야 까방권 주고 들어가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민주당은 민주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까방권은 없다.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그 전당대회 때 새누리당 300만 원 돈 봉투 이거 고승덕이 얘기했을 때가 2012년 총선 전에예요. 그때 이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박근혜가 그때 비대위원장인가 그랬는데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현역 의원을 다 싹 다 물갈이 해가지고 공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는 그 위세로 대선에서 당선이 됩니다. 요런 시나리오. 예,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그만한 쓸 돈도 없고요. 그런 돈을 써갖고 정치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이재명 대표는 벌써 그렇지. 감옥 갔어요. 이재명은 그렇게 안 해도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 더러운 짓거리, 그동안 했던 그 정치판의 그 혐오스러운 짓거리 안 하고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우리가 거고요. 밀어줘야죠. 오히려 이게 빌미가 돼서 이걸 도화선이 돼서 음. 지금 대의원 제도나 지금 있는 내부론 금품 관련한 거를 싹 드러낼 수 있어요. 이제 송영길 대표 들어오잖아요. 난 송영길 대표의 일단 저는 믿습니다. 모르는 일이었다. 그럼 이거는 다 이낙연하고 김선수 이름도 까먹었네. 이정근? 이정근이하고 김선수이 누구냐? 근데? 누구예요? 우리 모르는 분이세요. 네. 그 여잔가? 아무튼 이정근하고의 연결고리를 파괴될 거고요. 이게 자칫하면 낙지파의 몰락을 불어올 내부적인 내관이 될 수 있거든. 내가 늘 얘기했잖아. 낙지가 들어오면 지금 상도 영수 형이 노리고 있다니까. 박영수. 박영수가 노리고 있어요. 50억 클로 대장동. 네가 대장동 꺼내는 바람에 지금 돈 나눠 갖기 일보 직전에 이거를 터트려 가지고 그래놓고 당선도 못 되고 주워 담지도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난리를 쳐서 내 돈 600억을 날아가게 만들어, 내 돈 2천억을 날아가게 만들어 박영수가 불구대천의 원수로 이낙연을 노리고 있는데 그 캐비넷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게 이선숙이 아닌가. 이정근. 선수가 누구냐? 누구예요? 이정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다르지 도대체 않아요? 선숙이란 여자랑 무슨 관계였던 거야? 나도 선수가 누군지 생각하는데 옛날에- 계속 선수기 머릿속에 왜? 들어있어요. 누구예요? 미쳐버리겠네. 옛날 박선숙 대변인 생각나긴 합니다만 별로. 아니 정치 쪽에 예.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아니, 예. 뭔 어쨌든- 얘기야. 네, 네.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믿지 말자. 네. 우리가 확인한 거 이외에는 믿지 말자. 자, 진보 유튜버 출신이에요.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옵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래.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진짜 제대로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